대표님께서 화장품 브랜드 개발을 진행을 하실 때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브랜드에 대한 철학, 신념, 스토리를 구상 및 세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품, 화장품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빼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뇌와 자기 사상.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달라지. 그런 것처럼 제품도 똑같아요. 생명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품이. 그럼 제품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그 브랜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제품이 선정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사상, 조금 더 뭐 깊게 얘기하면 우리 브랜드가 어떤 걸 해나갈 건지에 대한 사명,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는 게 순서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신념과 스토리에 맞는 개발 제품을 선정을 하는 과정이네요. 네. 그래서 스토리와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한 브랜드명이 생성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키 컬러나 무드를 정하고 제품 디자인까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어디서 예쁘게 그냥 디자인하고 되게 트렌디하게 디자인하고 이런 거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에 말한 그 작업들,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메시지, 철학, 사명에 따른 디자인을 하는 거죠. 거기에 연결된 디자인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게 잘 갖춰진 다음에 내용물에 대한 샘플링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조금 다르게 보는 좀 시각이 있으세요? 샘플링 하실 때도? 그렇죠. 일반적인 회사들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제조 공장을 선택을 하겠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장을 선택해서 그쪽 연구소에서 영업사원을 통해서 내용물을 받을 거예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렌징 밤을 한다. 그럼 클렌징 밤에 대한 내용물을 요청할 거고 거기에 대한 그 제조사가 제안해 줄 수 있는 클렌징 밤의 샘플들을 뭐 몇 가지 형태로 받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보통 보고 이거 괜찮네. 그래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 이거 살짝 이렇게 좀 더 변형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이게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죠.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타고난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일반인들이 좀 느끼는 것보다 좀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잡아내는 개발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제품이 진짜 명품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갑자기 내가 만든 제품이 뭐 크리스찬 디올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더 고차원적인 내용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명품 내용물들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이런 거를 잘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발자들이. 이거를 되게 미세하게 컨트롤 해나가면서 수정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뭐 향일 수도 있고 질감일 수도 있고 네. 점도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되게 미세하게 음. 수정을 해서 일반인들은 뭐 이거나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할 있지만 그 안에서의 그 차이가 민감한 사람들은 거기 차이를 느끼고 내용물의 수준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내용물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약간 그런데 둔감하거나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못 잡아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걸 미세하게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 제품이 좋다는 거를 그런 걸로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재구매를 일으키는 거고. 맞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와인 소믈리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래갖고 그런 걸 잡아내는 능력, 뭔가 그 미세한 걸 느끼는. 제가 또 우연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천부적인. 네,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이 내용물들을 여태까지 향상시켜 왔죠. 초반에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잘 부합하는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거를 배합시키는 거. 조화롭게. 맞죠?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그 브랜드에 대한 신념과 네. 메시지 세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거에서 다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정해놨으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다 따로따로 놓을 거예요. 디자인 따로, 내용물 따로, 등등 다 따로따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한 다리가 분리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의 세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게 앞에서의 세팅이 잘 안 되면 방향이 이상하게 간다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없이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문제없이 갔다 뿐이지 결국에는 그게 뭔가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뭔가 그런 상태가 가는 거죠. 샘플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컨셉에 맞는 메커니즘을 설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기능 및 원료를 세팅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과정일까요? 이제 그 제형을 잘 잡아놨으면 제형이 어떤 원료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설계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럼이라고 해볼까요? 세럼의 제형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사용감으로 좀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들의 형태를 구성하는 원료가 아니라 거기에 컨셉이 되는 원료들을 설계를 하는 거죠. 집을 갖다 지어가 세럼이 어떤 거를 표방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진정 세럼이다. 피부 진정에 대한 원료를 좀 세팅을 하고 네. 플러스로 나는 이건 피부 진정이지만 당연히 보습 기능도 있어야 되고 탄력도 있어야 되고 미백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갖다 붙여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또 조화롭게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고 네. 서로 또 연관성을 갖게 그렇게 세팅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디자인 방향에 따른 부자재를 서칭하고 선정한다고 하셨었는데 부자재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부자재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네. 부자재는 크게는 화장품에서 많은 부자재가 들어가진 않아요. 뭐냐면 내용물 담을 용기, 겉으로 싸고 있는 박스, 그 다음에 라벨 같은 것들, 요 정도가 대부분 큰 부자재들이겠죠. 근데 이제 용기가 어떤 용기가 내용물과 잘 어울리고 브랜드의 메시지와 디자인 방향에 맞는 용기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용기 같은 경우는 가격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용기는 최대한 값싸지만 디자인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기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용기 선택을 잘못해서 뭐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 용기 녹는다든지. 애초에 품질 수준이 안 되는 용기를 썼을 때 내용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물이 거의 오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잘 타고 흘러나오거든. 이런 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품질 팀이 있어요. 그쪽에서 우리 용기를 가지고 그 내용물과 적합성을 테스트를 해줘요. 궁금한 게 이 MOQ 500, 1000 이런 데는 품질 테스트를 안 하는 곳도 있나요? 있어요. 하더라도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냥 감정으로 때리는 거예요. 감정.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품질 테스트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쭉 있어서 그걸 갖다 체크하고 서류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감으로 이렇게 말하면 또 웃길 수도 있지만 뭐 대충 이렇게 흔들어보고 안 새네? 그건 이제 회사가 너무 규모가 영세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고 경우에는 네. 그렇게 아예 안 하는 데도 좀 보긴 봤어요. 뭐 내용물도 우리가 좀 커스터마이징을 했잖아요. 조금 이제 수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내용물이 실제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고온에 견디는지, 저온에서 또 견디는지 네.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봐야 되고 그게 문제가 없었을 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되게 평범한 내용물들이야 항상 했던 거니까 그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바꿨다 틀었다 이랬을 때는 그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네.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미팅하신 분은 향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향을 갖다가 어떤 내용물에 일정 성분 이상 많이 섞게 됐을 때는 내용물 분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용기가 자외선을 받으면은 그 약간 투명 용기였는데 안에 내용물의 색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반품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천연 화장품들은 그런 게 좀 심해요. 아, 천연 화장품들은 햇빛을 받으면 색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막죠. 네. 그래서 그걸 QC 쪽에서 품질 부서에서 코멘트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천연 내용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이었어요. 네. 녹색 천연 내용물이었는데 이건 당신이 가져온 용기는 투명해서 이게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상온에 놔두면 날아갈 거다 색깔이. 그럼 네. 초록색이 투명해질 거다.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줘서 너네가 디자인을 할 때 이걸 갖다 안이 안 보이도록 막아라. 이런 코멘트를 줘야지 제대로 된 QC거든요. 이런 정보를 안 주고 진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정보 하나도 모르다가 나중에 소비자가 클레임을 걸었어. 이거 갑자기 하얘졌어요. 막 네. 뭐 불량 아니에요? 애초에 막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CT 테스트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많이 해본 경력이 있는 회사들이 중요한 거고 많이 해본 회사들은 어떤 용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되게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생산해놓은 제품 전부 다 날릴 네, 수도 전산 있습니다. 폐기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MOQ랑 견적 산정 및 확정을 하는 단계로 제일 간다고 했어요.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이잖아요. 네. MOQ도 평균적으로 정해놓은 공장에서 뭐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5,000개겠죠. 거기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좀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5,000개가 안 되고 10,000개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제조사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좀 그 MOQ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MOQ를 서로 산정을 해요. 만드는 쪽에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거고 공장 쪽에서는 최대한 늘리려고 할 거고 그런 걸 서로 잘 조율해서 MOQ를 정하고 그 MOQ에 따라 또 견적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작게 만들면 당연히 비쌀 거고 많이 만들면 좀 싸질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견적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출고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생산하고 출고하는 과정이 또 생각보다 그 안에서 많은 또 긴 과정들이 있어요. 요새는 특히 제품을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생산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물론 이제 일이 없는 공장들도 있겠지만 일이 없는 공장들 빼고 그런 공장들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공장들은 다 일이 밀려 있잖아요. 대기가 되게 길다. 최소 생산 기간을 얼마나 잡는 게 좋을까요? 부자재 생산과 실제 완제품 생산까지 다 해서 아무리 못해도 3개월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부자재에 따라서 뭐 요새 튜브 같은 경우는 완전 대란이니까 튜브를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년 이상도 갈 수 있죠. 화장품의 공정은 다 따로따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지는 과정 이게 다 따로따로 난립해서 개발이 되면 안 된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게
앞에서 그 중심을 잡고 개발하진 않을 테니. 저는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뭐 디자인 내가 따로 알아보고 이거 만드는 거 따로 알아보고 네. 패키징 따로 알아보고 다 혼자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말씀은 그걸 다 따로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제품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나올 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철학신념 스토리를 생각을 구체적으로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신념 스토리가 철학적이고 뭔가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를 저는 자꾸 하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고구마 줄기 이렇게 먹듯이 쭉 하나로 타고 이게 돼야 되는 건데 다 따로 놀게 되면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음식 먹는데 재료가 되게 좋은 것들이 다 따로 있는데 맛이 없어. 예, 재료가 조금 딸리더라도 하나의 그 레시피를 정확히 돌아갔을 때 이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이 과정 중에서 어떤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뭔가 디자인적인 게 약간 아쉽긴 해. 하지만 다 이 철학 안에서 정확히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모자라도 다 같이 잘 돌아가. 뭐 내용물이 조금 딸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다 잘 돌아가. 그러니까 뭔가 중심이 잡히면 그 안에서 놀거든요. 그러면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죠. 좋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도덕책에 나오는 뭐 철학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예, 이건 되게 중요한 키예요. 제품 개발에.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공정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나침판 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걸 네. 내비게이션. 이걸 하나 딱 네. 잡아놓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품 개발 하다 보면 되게 힘든 부분도 많아요. 특히 개인들이 하다 보면은 막 지치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 이거 내가 괜한 선택한 거 아니야? 자신감 계속 떨어지거든. 처음하고 다르게. 그럴 때 이거 나를 갖다가 여기서 힘을 내고 지켜주게 하는 거는 그 브랜드에 대한 나의 사명이 네. 정확하게 이게 존재하면 힘든 순간들이 중간중간 와도 이걸 보고 나아갈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꼭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문장을 잡아라. 더 나아가서는 한 단어를 잡아라. 그게 자기의 철학이든 아니면 그게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을 통해서 이득 줄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건, 하나의 사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객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고객들을 생각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제품이 고객한테 어떤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고객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 만족에서만 만드는 것보다는 고객의 그런 현재의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지금 화장품 시장이 많이들 만들던데. 엄청 포한데 그것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좀 있긴 한데 이 주제는 또 한 번 다시 다룰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